미국이 이란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중동은 내일 당장 미사일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와 UAE가 한국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기 핵심 소스들을 넘기라는 겁니다. 오늘은 왜 전 세계가 K-방산 기술을 노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눈앞의 수조원보다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그렇게 탐내는 소스 코드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소스 코드. 이름만 들으면 개발자가 컴퓨터에 쓰는 평범한 코드 같아 보이지만 무기에서는 단순한 프로그래밍을 넘어섭니다. 레이더가 적을 탐지하고 미사일이 목표를 추적하며 전투기가 하늘에서 균형을 잡는 모든 동작을 지휘하는 것이 바로 소스 코드입니다. 쉽게 말해 무기의 두뇌인 셈이죠.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스마트폰을 사도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가 없으면 화면조차 켜지지 않습니다. 그저 반짝이는 쇳덩어리에 불과하죠.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최신 전투기라도 소스 코드가 없으면 하늘을 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강 F-35 전투기만 해도 핵심 소스 코드가 800만 줄이 넘습니다. 전투기의 기능 대부분은 이 소프트웨어가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 소스 코드가 다른 나라 손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무기를 상대가 그대로 베낄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마음대로 개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우리가 만든 무기가 우리를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습니다. 무기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해야 하고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하죠. 소스 코드를 진 쪽이 이 모든 작업을 맡게 되면 수십 년간 수익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스 코드를 넘겨버리면 그 수익은 끊기게 됩니다. 방산업계에는 오래된 철칙이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넘기는 순간 고객이 경쟁자로 바뀐다는 거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인도의 프로젝트 75를 보세요. 2010년대 초 인도 해군은 최신 장수함 6척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규모만 약 7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었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한국 등 전 세계 조선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요구 조건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잠수함을 인도 현지에서 만들어라, 핵심 기술을 모두 넘겨라, 심지어 30년 무사 보증까지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잠수함 기술을 통째로 넘기고 문제가 생기면 30년 동안 책임져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이 먼저 손을 들었고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도 줄줄이 포기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대우조선해양만 남았지만 그마저도 결국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보다 기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은 좌초됐고 인도가 조건을 낮춘 뒤에야 독일사가 다시 참여했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리준X1도 중동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상대국이 범위한 기술 이전을 요구하자 리준X1은 계약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말이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7조 원, 수천억 원은 한 번의 돈이지만 소스 코드는 앞으로 수십 년간 수십, 수백조 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넘기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방산 세계에서 핵심 기술을 지키는 건 목숨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이 소스 코드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입니다. 이 두 나라가 KF-21,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수출 협상 과정에서 소스 코드를 요구하며 현지에서 직접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이 갑처럼 보이죠. 중동의 오일머니, 그러니까 석유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고 기술 안 주면 다른 데서 산다는 식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바로 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화와 리준X1에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만든 미사일 방어 무기를
더 빨리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UAE도 한국에 추가 미사일 공급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이란이 퍼부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공격을 막느라 방어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겁니다. 그동안 주로 사용하던 것은 미국산 패트리엇이었지만 미국 방산업체들은 생산이 밀려 당장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문하면 4년에서 6년을 기다려야 하죠. 내일 밤에도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는데 4년을 기다리라는 건 사실상 자력으로 버티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UAE 하늘에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UAE에 배치된 한국산 배기 2개 포대가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약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그중 96%가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쉽게 말해 날아오는 미사일 10발 중 9발 이상을 하늘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미국산은 비싸고 늦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에 약 50억 원이 넘지만 한국산은 그 1분 수준이었고 성능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좋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기술 안 주면 다른 데서 산다는 허세에 불과한 상황이 된 거죠. 중동만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함께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한 파트너 인도네시아도 기술을 빼내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KF-2를 개발할 때 인도네시아가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조건은 전체 개발비의 20% 약 1조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고 그 대가로 시제기 한 대와 핵심 기술, 개발 자료를 받는 계약이었죠. 겉으로 보면 서로 이득인 거래였습니다. 한국은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인도네시아는 최신 전투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첫 해 이후부터 분담금을 체납했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꼬였습니다. 2023년 말에는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늘려달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2024년에는 6천억 원만 내겠다고 버텼습니다. 원래 약속한 1조 6천억 원에서 1조 원을 깎겠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손해처럼 보이지만 정부는 의외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약 10개월 뒤인 2025년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공식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6천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 범위도 그만큼 축소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1조 원을 깎아줬다고 우리가 봄이냐는 반응이 쏟아졌죠. 하지만 속사정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핵심은 돈을 덜 받았으니 기술도 덜 줘도 된다는 명분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인도네시아에 넘겨줘야 했을 기술 자료와 설계 정보가 상당히 많았지만 분담금이 줄었으니 기술 이전도 줄어든 겁니다. 쉽게 말해 1조 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1조 원짜리 방어막을 산 셈입니다. 실제로 조정된 기술 이전 내역을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인도네시아가 돌려받는 건 3,500억 원짜리 시제기 한 대, 1,742억 원어치의 기술 인력 지원, 그리고 758억 원어치 개발 자료 합쳐서 딱 6천억 원입니다. 그 이상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합의 직전 한국 항공우주산업 KA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이 내부 자료를 몰래 빼내려다 적발된 겁니다. 수사가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기술 보호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 원이나 깎겠다고 버텼지만 결과적으로 수십조, 어쩌면 수백조 원의 가치가 있는 핵심 기술을 지키는 방어벽이 세워진 셈입니다. 그리고 시제기를 분해해봐도 핵심 기술을 배일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투기와 달리 KF-21 같은
최신 전투기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 소프트웨어가 성능을 결정합니다. 레이더가 얼마나 멀리 있는 물체를 찾아내는지,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하게 목표를 추적하는지, 조종 화면에 전장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두 소프트웨어가 제어합니다. 여기서 핵심 장비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AESA 레이더입니다. 일반 레이더는 접시 안테나가 빙빙 돌면서 주변을 살피지만 AESA 레이더는 1000개가 넘는 작은 눈이 동시에 사방을 바라보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안테나를 돌리지 않아도 여러 방향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AESA 레이더를 개발에 성공해 KF-21에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장비들은 암호화된 상태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열어볼 수 없는 핵심 장치라는 뜻이죠. 자동차 블랙박스와 달리 무기에서 블랙박스는 절대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KF-21을 아무리 뜯어봐도 블랙박스 안에 들어간 수백만 줄 소스 코드는 절대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럼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블랙박스가 봉인되어 있으니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으로 수리할 수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한국 엔지니어가 현지에 가서 직접 수리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한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전투기를 갖고 있어도 한국 없이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KF-21 시제기를 운영하면서 성능을 체감한 인도네시아는 별도로 양산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올해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KF-21 16대 수출 협약을 맺었고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시제기는 단순한 시험용이 아니라 최고의 영업 도구가 된 셈이죠. 핵심 기술을 지키면서 수출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도 가까운 동맹국에게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두 차례 세계대전을 함께 싸웠고 정보와 핵무기 기술까지 공유한 사이입니다. 영국은 F-35 개발에 약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했지만 미국은 소스 코드를 한 줄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6년 영국은 소스 코드를 요구하며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위협했지만 결국 물러났습니다. 당시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리어 전투기를 퇴역시킨 상태였던 영국은 F-35 없이는 항공모함 운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입니다. 1989년 일본은 F-2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핵심 장비인 비행 제어 컴퓨터의 소스 코드를 요청했지만 미국 의회가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자체 기술로 비행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고 이 경험은 일본 방산업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 없이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무기 세계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두뇌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상식입니다. 한국이 중동에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을 지킨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석유입니다.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UAE가 한국에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방문한 보고에 따르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 확보에 아우성인 상황에서 한국이 우선 대우를 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산 미사일이 이란의 공격에서 UAE 하늘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의 수리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열쇠는 한국만 쥐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았더니 석유가 돌아온 겁니다. 핵심 기술을 쥐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두 번째는 정비 계약입니다. 무기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수익 구조가 이어집니다. 필리핀은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운용하며 올해 4월 KA와 별도의 정비 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만 114억 원입니다. 전투기를 팔 때 받은 돈과는 별개로 정비, 부품,
기술 지원 대가로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소스 코드와 블랙박스를 한국이 가지고 있으므로 필리핀은 FA50을 정비하려면 한국을 찾아와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습니다. 한번 팔면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정비, 부품, 업데이트 계약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올해 9월 KF-21 양산 1호기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AESA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장비가 블랙박스로 봉인된 채 탑재됩니다. 양산 체제가 시작되면 수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인도네시아가 16대 구매를 논의하고 있고 중동과 동남아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를 팔 때마다 블랙박스가 함께 나가고 그 열쇠는 한국만 가지고 있으므로 고객이 늘어날수록 수십 년짜리 유지보수 수익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성공이 크면 클수록 압박도 커집니다. 지금 사우디와 UAE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압박을 넘길 전략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UAE의 요구를 받았을 때 소스 코드를 내놓으라는 조건을 단호히 거부하며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한국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선택적 기술 이전 전략입니다.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절대 주지 않는 겁니다. 사우디가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기본적인 정비를 하고 싶다면 해주되 소스 코드, 즉 무기의 두뇌는 절대 넘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프랑스처럼 완전히 거부하면 고객을 잃을 수 있지만 한국 방식은 고객을 유지하면서도 핵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뼈아픈 경험에서 독자 기술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절대 뜯어볼 수 없도록 ASA 레이더 블랙박스를 봉인했죠. F-35를 사면서 기술을 달라고 했더니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좌절했겠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독자 개발에 뛰어들었고 한화 시스템이 만든 ASA 레이더가 KF-21에 탑재돼 올해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됩니다. 미국이 안 줘서 직접 만들었더니 이제 그게 수출 무기의 핵심 경쟁력이 된 겁니다. 만약 2015년에 미국이 기술을 줬다면 한국은 미국산 레이더를 그냥 가져다 썼을 겁니다. 그러면 KF-1을 수출할 때마다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하고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판매가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직접 개발했으니 한국이 누구에게 팔지, 어떤 조건으로 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절이 오히려 한국 방산의 독립을 앞당긴 셈입니다. 독자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갑이 되는 세상. 결국 기술을 가진 나라의 세계가 매달립니다. UAE가 석유를 들고 한국에 매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의견이나 질문도 언제든 남겨주세요.